사실은 정부가 어떤 사안에서 패했는지 이겼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에서 패배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거부권을 사용하라 하고 만들어 놓은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이 패배한 것일까요? 특정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정책을 내놓고는 다른 당에게 거부당해서 덕분에 표가 이쪽으로 쏠린다면 거부당한 것이 패배일까요? 승리일까요? 총선용 정책을 내놓고 그걸로 총선에서 표를 거하게 잘 받고 이긴 후에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못 이기는 척 철회하거나 조정했다. 이걸 정부가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패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억지를 쓰다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시스템에 장기적인 데미지를 입히면서 대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걸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늘 자유를 말하던 사람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고요. 연설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가 기사화될 정도였어요. 제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저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도 못 봤고 저렇게 이해가 깊은 사람도 못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도 존중합니다만 그 누구도 자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저만큼 드러낸 사람은 없었어요. 꼭꼭 숨겨서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라는 그 원칙만 살아있다면 결국에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요. 정권 초기에는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문재인 낙하산 때문에 흔들거리기는 했어도 결국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은 실패할 수 없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외가 없어요. 자유주의적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그 사회는 성공했습니다. 개인을 올가맬수록 그 사회는 퇴보했어요. 이번 의료 패키지 사태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 자유라는 개념을 뿌리째로 뽑아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해요.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최종 단위는 개인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자유주의의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끝냈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주장한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기본 전제예요. 어떻게 감히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공무원 나부랭이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말입니까? 문재인도 그렇게 말 못했고 이재명조차도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낼수록 지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던 문재인과 이재명의 똘마니들조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내뱉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니들 공무꾼들끼리 모여서 니들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까? 미쳤냐 니네? 정부에서 연일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이것뿐입니다. 제재한다, 금지한다, 명령한다, 기소한다, 처벌한다, 박탈한다, 고발한다, 구속한다. 여론에 영합해서 숫자가 적은 집단을 권력으로 패는 게 대체 자유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꼴을 보면서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정부는 오직 여론에나 편승했지 말이 안 맞고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더는 금지하고 제재할 것도 안 남았어요. 급기야 뭐까지 금지한다고 나섰느냐? 의대 졸업생이 병원에 취직 안 하는 것 금지. 계약이 끝난 전공의가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 금지. 계약 연장 중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취직 안 하는 것 금지. 이걸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떠드는 건가요, 저것들은?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의아할 정도예요. 이거 오보 아닌가 오타 아닌가 싶어서 다시 찾아보게 하는 그런 수준의 막말입니다. 저출산을 단박에 해결하는 법, 미혼 금지 명령, 부부 미출산 금지 명령, 이런 수준의 소리인 거예요. 지들도 말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따위 소리나 내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박, 통첩 한두 번 해야 무섭지 북괴 협박이 안 무서운 거랑 똑같아진 거예요.
할 말이 없고 패는 거 외엔 전략이 없으니까 결국 대응이 갈수록 치졸해집니다. 며칠 전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의료 대란으로 사람이 죽었네 뭐네. 응급실은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도 마냥 꽥꽥꽥.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건은 응급실 뺑뺑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정 호스피스 상태였던 말기 암 환자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해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가족은 심폐소생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출동했던 소방청은 물론 현장 점검을 한 보건복지부까지 이 건은 뺑뺑이와 상관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버젓이 그 오보를 실어놓은 언론이 있는데다가 대통령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재조사를 명했다고 합니다. 출동했던 119 대원의 대화록과 진술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미 지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든 뺑뺑이로 몰아가려는 얕은 속내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의사를 악마화해서 여론과 더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이 분열의 정치했다고 욕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현장에서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대책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무대책이 대책인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수가 부족하고 카데버도 없어서 난리인데 한 번에 65%를 어떻게 늘리냐고 아우성인데 보건복지부 왈, 교수가 모자라면 구하면 된다. 카데버가 모자라면 구하면 된다. 이러고 앉았다고. 돈이 없어? 벌면 되지. 집이 없어? 사면 되지. 아주 고맙습니다. 그냥 구하면 되는 걸 모르고 여태 안 구했네 그걸. 저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첫 영상에서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신 거라고. 뭘 듣고 결정하셨는데? 누구한테 듣고 결정하셨는데? 리더가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건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조언을 들을 건지 결정하는 건 리더의 역할이자 역량이죠. 김윤 얘기나 듣고 박민수가 소삭되는 거나 듣고 결정한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걸 왜 확신을 하느냐? 며칠 전에 김윤이 토론에 나왔는데 말하는 논리가 정부가 떠드는 거랑 토씨 하나가 안 틀리고 똑같아요. 2월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은 없다면서 의사들 보고 직역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라고 말하는 게 뭐냐? OECD 인구당 평균 의사 수. 그놈의 OECD 평균 의사 대가리 수. 그게 모자라지 않냐고. 빨리 늘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OECD가 매년 회원국의 의료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지금 정부, 김윤, 대통령이 인용하는 것도 바로 그 자료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한번 그 책자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책자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모든 페이지가 그걸 증명하는 자료라고요. 국민 인당 연간 진료 건수, 베드 숫자, 입원 일수,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심장병 사망률, 암 사망률,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 외래 진료 평균 대기시간, 필수 수술 평균 대기시간, 비필수 수술 평균 대기시간, 인구당 전문의 숫자, 진료 비용, 수술 비용 모두가 세계 탑급입니다. 비용은 물론 싼 걸로 세계 탑입니다. 심지어 지방의료가 무너졌다 그렇게 우리는 떠들지만 OECD 통계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수도와 지역 격차가 작은 나라예요. 통계가 그렇다고요. 의사 수 증가율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배로 빨리 의사가 늘고 있다고요. 이미. 올해 통계에는 코로나 관련 통계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 코로나 사망률 역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고 책 전체에서 딱 한 줄 숫자 한 개만 딱 빼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근거로 사용한다. 오직 그 거짓말 한 줄만 붙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 보고 과학적 근거가 없이 말하냐고 야단친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재인이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저는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수치고 찬성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 지금 늘려도 10년 뒤에나 전문의가 공급되니까 이미 늦었다고요. 그래서 늘리지 말라는 거라고요. 첫째,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니까. 둘째, 다른 쉽고 빠르고 싸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과학적 근거도 있고 경제적 근거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정부가,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전략이라고는 패고, 협박하고, 금지하고, 제재하고, 처벌하고. 자유주의 정부는 정책을 펼 때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한다.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요는 불가능하다. 밀턴 프리드먼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자유주의 철학자의 책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청년 아카데미에 지원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을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정부가. 자유라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부가 한다. 예, 정말로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는 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쓴웃음을 지을 것 같아서요. 프리드먼 이야기를 하면 큰 소리로 웃게 될 것 같아서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 다음에는 어떤 직업이 어떤 이유로 합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도 좀 줄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좀 줄이고, 신체의 자유도 좀 줄이고, 재산권도 좀 뺏고, 다음은 누구냐고요? 어떤 직업, 어떤 계층이 다음 타겟이냐고. 이제 이재명이 저런 소리를 해도 욕할 수 있겠어요? 나야 욕할 수 있지. 지금 떠들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당신들은 이번 일에 앞장서서 의사는 자유를 좀 뺏어도 된다고 같이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 기자들, 당신들은 비판할 자격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미리 준비해서 의사도 납득하고 국민도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시작부터 저도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꼴이 나기 전에 대화를 연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반드시 이 꼴이 난다고요. 그런데 정부 측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사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게 우리 정부의 지향점입니까? 내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정부의 지향점이 공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자유를 좀 제한하기로 했다. 곧 떠드는 미친놈들의 칼춤인가요? 다음은 누군가요? 다음은 누구의 자유를 빼앗을 생각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형태로 정책을 펴야죠. 쿠바 의료를 지망하는 저 의료 사회주의자 망구 끈앞풀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만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부탁인데 매년 OECD에서 발간하는 Health at a Glance라는 책자가 있어요. 2023년판까지 나와 있고 누구나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드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박민수가 떠드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본인 눈으로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차트만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찾기도 쉽습니다. 항상 가장 낮은 곳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걸 보고도 한국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왜 이 일에 발벗고 나서느냐? 나는 그 통계를 매년 보니까요. 뭐가 맞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